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혜진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벌써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공부할 만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3급이 되기 전에 3급 공부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같이 공부해 보니까 할만하지요? 맞아요. 1급과 2급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 3급 공부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3급 3과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같이 볼게요. 3과에서는 문형 느라고와 은가요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미술관 관람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를 해 볼게요. 자, 그럼 리사하고 마리오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고 공부를 시작할게요. 리사 씨,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그림이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오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리사 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군요.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아니요. 요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그럼 다음에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또 같이 와요. 네, 여러분. 마리오와 리사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문형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느라고예요. 그럼 느라고의 의미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느라고는 어떤 일을 하지 못했거나 나쁜 결과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자느라고 벨소리를 못 들었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잠을 자서 휴대폰의 벨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맞아요. 벨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못한 행동은 전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벨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은 왜 못했어요? 맞아요. 자요. 그래서 벨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자느라고 벨 소리를 못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어젯밤에 소설책을 읽느라고 숙제를 다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숙제를 못할 때가 있지요? 맞아요. 숙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숙제를 다 못했어요. 그런데 왜 숙제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어젯밤에 소설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다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느라고의 의미가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럼 이제 느라고가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느라고가 사용된 예문이 2개 있어요. 잘 보면 가느라고 그리고 찾느라고 라는 모양의 문장이 있어요. 보면 가다와 찾다 라는 단어는 DV일까요? AV일까요? 맞아요. 가다도 AV이고 찾다도 AV예요. 가다는 받침이 없는 AV이고요. 찾다는 받침이 있는 AV네요. 느라고는 앞에 AV를 사용해야 해요. DV는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받침이 있는 AV도 느라고, 받침이 없는 AV도 모두 느라고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럼 예문의 의미를 같이 볼게요. 친구를 마중하러 공항에 가느라고 수업에 결석했어요. 자, 여러분, 결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지요? 맞아요. 결석하다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해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 가지 않은 것을 결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은 수업에 결석한 거예요. 결석한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친구를 마중하러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수업에 결석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참 여러분, 마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마중하다는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나가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참고로 마중하다와 반대되는 단어는 배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배웅하다는 가는 사람을 잘 가라고 인사해 주는 것, 그것을 배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음 예문도 같이 볼게요. 수업 시간에 사전을 찾느라고 선생님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이 뭐예요? 맞아요. 선생님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왜 못 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수업 시간에 사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자, 선생님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내가 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사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들은 거예요. 이렇게 두 문장을 보면 내가 하지 못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수업 시간에 결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럼 친구를 마중하러 공항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저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누구예요? 저예요. 누가 사전을 찾았지요? 맞아요. 역시 저예요. 지금 두 예문에 있는 것처럼 느라고는 느라고 앞에 있는 주어와 느라고 뒤에 있는 주어가 같아야 해요. 서로 다르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느라고 앞에는 AB만 올 수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의 AB는 그 AB,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는 AB가 자연스러워요. 자, 여러분 어때요? 느라고의 의미와 느라고의 모양도
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느라고의 의미와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같이 느라고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토요일에 데이트하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이 뭐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예문을 보면 토요일에 데이트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데이트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라고 문장을 바꿀 수 있겠네요. 괜찮죠,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예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 친구 전화를 못 받았어요. 샤워하다라는 AB를 느라고를 사용해서 바꾸면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나요? 맞아요. 샤워하느라고로 바꿀 수 있지요. 의미를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은 뭐예요? 친구의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친구의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샤워를 했어요. 그게 이유예요. 샤워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자, 의미 괜찮죠, 여러분? 3번, 세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 하다 쉬지도 못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다라는 AB를 느라고를 사용해서 바꾼다면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라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의미를 볼까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은 쉬지도 못했어요. 쉬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르바이트 했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쉰 거예요. 언제 아르바이트를 했죠, 여러분? 방학 내내라는 표현이 있네요. 방학 내내는 방학은 명사예요. noun. 그리고 내내라는 모양이죠. 보통 내내라는 이 의미는 앞에 있는 명사 noun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이라는 의미예요. 방학 내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학을 시작해서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말 내내라는 표현이 있다면 주말을 시작해서 주말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의 의미예요. 자, 그럼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쉬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쉬지 못했어요. 왜요? 방학을 시작해서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쉬지 못한 거예요. 느라고를 사용했네요. 괜찮죠, 여러분? 자, 네 번째 예문을 볼게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다 자동차가 오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보내다라는 AB를 느라고를 사용해서 모양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보내느라고로 바꿀 수 있지요. 의미를 볼까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 이 사람이 한 나쁜 행동, 나쁜 결과 뭐예요? 자동차가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왜 못 봤어요?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행동을 못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보내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서 길에서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느라고 자동차가 오는 걸
못 보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행동은 위험하니까 우리 조심하기로 해요. 자, 5번째 예문을 볼게요. 은행에 다녀오다.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어떤 나쁜 결과가 있는 거죠? 무슨 나쁜 일이 생겼죠?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다녀왔어요. 은행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이때 우리는 다녀오다를 다녀오느라고 라는 모양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느라고를 사용해서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같이 연습해 봤어요. 지금까지 연습한 거 어렵지 않지요? 좋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느라고의 의미와 느라고의 모양을 잘 머릿속에 넣어 놓았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느라고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느라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보통 핑계를 대는 상황일 때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느라고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요? 맞아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나쁜 일,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그 상황을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 같이 볼게요. 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페이 씨의 생일 파티에 왜 안 왔어요? 페이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못 갔어요. 자, 페이 씨에게는 미안해요. 그런데 못 갔어요. 여러분, 자다라는 AB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볼래요? 그렇다면 자느라고 못 갔어요 라는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은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죠? 잤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자는 것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통 느라고는 한국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싶을 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핑계는 이런 뜻이에요. 못 갔어요.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간 거예요. 잤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못 간 거예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두 번째 대화 볼게요. 지난주에 왜 학교에 안 왔어요? 고향에서 가족이 와서 함께 여행하다를 사용해서 한번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행하느라고 학교에 못 왔어요. 학교에 못 왔어요. 내가 하지 못한 행동이네요. 왜 학교에 못 왔어요? 여행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 못 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 가족이 와서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못 왔어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 대화를 또 볼게요. 지금이 밤 9시인데 아직 저녁밥을 못 먹었다고요? 라고 물어봤어요. 도서관에서 발표를 준비하다라는 AB를 사용해 볼까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밥을 먹고 싶었어요.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발표를 준비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싶었지만 못 먹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느라고 라는 모양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요? 그럼 그 다음 대화를 한번 볼게요. 오늘 아주 피곤해 보이네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주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이네요. 어젯밤에 친구와 잠을 하나도 못 잤거든요. 이 사람이 잠을 못 잤어요. 하나도 못 잤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맞아요. 적은 숫자예요. 1, 하나. 그럼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잠을 조금도 못 잤어요 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못 했어요. 공부를 조금도 못 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럼 다시 문장을 볼게요. 어젯밤에 친구와 띠리리리링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럼 띠리리리링 이거 네 전화하느라고 잠을 하나도 못 잤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의미는 저는 잠을 자고 싶었어요.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을 못 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느라고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대화를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왜 지각했어요? 여러분 지각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약속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늦게 온 거예요. 늦게 가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각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수업 시간에 왜 지각했어요? 왜 늦게 왔어요? 저는 늦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일찍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 한번 이야기 볼게요. 룸메이트가 아파서 같이 병원에 가다를 사용하면 가느라고 라는 모양의 단어를 쓰면 되겠네요. 룸메이트가 아파서 같이 병원에 가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었어요.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상황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가느라고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화 연습을 했는데 느라고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정말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느라고를 사용해서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이어서 해볼게요. 네, 여러분, 느라고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이번 연습은 그림을 보고 느라고가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못했어요? 어떤 나쁜 결과, 나쁜 일이 생겼어요? 맞아요. 은행에 늦게 갔어요. 은행에 늦게 갔는데 왜 늦게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행에 늦게 갔어요. 그럼 이 두 그림을 보고 무슨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하느라고 은행에 늦게 갔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잘했어요. 두 번째 그림을 같이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이 뭐예요?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못 봤어요. 왜 영화를 못 봤나요? 맞아요. 생일 파티를 했어요. 생일 파티 때문에 영화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느라고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생일 파티 때문에 영화를 못 봤어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느라고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하지 못한 행동 뭐예요? 공부하지 못했어요. 책을 읽지 못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잤어요. 자, 그럼 무슨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자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림을 볼게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이 뭐예요? 맞아요. 축구. 축구 연습을 못했어요. 왜 축구 연습을 못했어요? 이유는 등산을 했어요, 여러분.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 연습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등산하느라고 축구 연습을 못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3급 3과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과 느라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느라고의 의미 그리고 느라고를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고 있지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두 번째 문형을 같이 공부할게요.